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S&P 500 지수는 최고치 대비로 10% 넘게 빠지는 흐름을 그렸다가 하루 만에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지난 금요일 미증시 시황 포인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다 함께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2.6%의 강세, S&P 500 지수 역시도 조정 국면 진입 이후 하루 만에 2%의 반등으로 진행이 됐죠. 이날 시장 상승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셧다운 우려가 해소됐다라는 점, 이 임시 예산안 통과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었는데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물꼬를 터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인데요. 지난주 S&P 500 지수가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한 가운데 이 조정 국면까지 도달한 속도가 지난 1950년 이후로 5번째로 가장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가에 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 유럽,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앞서 했던 말을 반복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 자체가 호재였다는 풀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가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약세장으로 낙폭이 더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이 금요일 날을 턴어라운드 삼아서 상승장이 다시금 전개될 것인가 아주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조정장에 진입했던 날짜들 좌측에 쭉 뽑혀져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후 1년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5번의 케이스 가운데 딱 2008년 그리고 2022년 두 차례만 빼고는 전부 다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승했던 해에 이 등락률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15% 안팎의 상승률, 높게는 20% 이상, 가장 높게는 2023년 41%의 상승으로 진행됐던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시계열을 조금 더 압축했을 때는 어떨까? 10% 조정 1개월 후에 3%, 3개월 후에는 6.5%, 6개월 후에는 12%의 상승으로 진행되더라.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반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신다면 전형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때의 히트맵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단 한 개도 없이 전부 다 상승이었고요. 특히 지난 한 달간 1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한 기술 업종이 3% 이상 반등하면서 이날 시장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5%대의 급반등이었는데요. 지난주 나머지 M7 종목들이 전부 다 급락했던 반면에 엔비디아만이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날까지 3일 연속 오르면서 주가 120달러 회복, 시총 3조 달러에 다시금 바짝 다가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2위 자리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이자 팔란티어도 8%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 급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가의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경기 침체 우려에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이날은 침체 우려가 진정되면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 주식들이 3%대에 반등했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뭐가 될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GTC 2025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가장 주목해 보실 만한 포인트는 둘째 날인 18일 젠슨왕 CEO가 진행하게 될 기조 연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이 연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AI와 가속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20일과 21일에는 각각 휴머노이드 로봇,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세션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테마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로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GTC 이벤트에 대한 월가의 기대감 높은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블랙웰 울트라 업그레이드, 그리고 루빈, 확장성을 개선한 차세대 네트워킹, 자율주행차, AI, 로봇, 그리고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200를 재확인하기도 했고요.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주들의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GTC를 계기로 이번 주부터 기술주들이 다시금 랠리를 펼치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요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방금 말씀드렸듯 이 엔비디아 이날 급등의 배경에는 GTC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매년 GTC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던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 GTC 기간 엔비디아가 반도체주 가운데 아웃퍼폼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도 지켜보셔야겠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저가형 모델 Y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낮은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중국의 경쟁사들을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되는데요. 기존 모델 Y 대비 20에서 30%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특징주들 봅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업체인 루브릭입니다. 이날 실적 발표가 전해졌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손실폭은 18센트로 컨센서스인 39센트를 밑도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2026년도 매출 전망치 밴드가 컨센서스 대비 훨씬 더 높게 제시가 됐죠. 이는 즉 AI 관련 수요가 여전히 좁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루브릭의 주가가 이날 20% 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이날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기술주들 랠리에 동반으로 참석을 했다. 거기다가 GTC에서 양자 컴퓨팅에 관련한 언급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는 28% 급등하면서 $11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TC의 경우에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 밖에 제일 중요한 매크로 이벤트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될 미국 연준의 FOMC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FOMC 이 결과가 들려올 예정입니다. 거의 100% 확률로 금리 동결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목해보실 실적 일정은 전부 목요일에 몰려 있는데요. 페덱스와 마이크론, 나이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봅니다. 네, 주말 사이 들려온 뉴스들 포함해서 매크로 한판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셧다운 방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도 그동안 미국 증시 특히 S&P 500의 최고점 대비 10% 조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되다라는 점에 시장이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협상팀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후속 협의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종전의 타임라인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꽤나 핫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전 협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의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또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꾸준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S&P 500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12%가량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공포지수도 다소간에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3월 소비심리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데이터 자체는 좋지는 않았는데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누그러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셧다운 공포감도 함께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졌다라는 점 덕분에 이렇게 좋지 않았던 시장 지표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지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의 이 사상 최고치 랠리 이야기는 앞서서 체리냉커도 짚어주었었죠. 자, 그리고 주요 종목 이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안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가형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산 타임라인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닌데 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을 박차 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테슬라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대만의 호나이, 폭스콘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관세 정책이 애플이라던가 빅테크에 상당한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CEO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지금 폭스콘 같은 경우는 AI 서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애플과 같은 이 스마트폰, 기초적인 레거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매출이 더 비중이 크다라는 점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뉴스의 행간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DC에서 발표를 내놨는데요. 아이폰 16e, 그러니까 비교적 저가형 모델인데 초기 판매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애플의 관건은 중국 내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일 텐데 중국의 연간 판매는 결론적으로는 2%가량 줄어들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엔비디아 GTC 이야기 그리고 바이두 이야기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AI 테마 안에서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어떠한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이냐가 또 한 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겠고요. 중국의 AI 굴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지켜보시죠. 자, S&P 500 10% 조정 이후에 과연 어떤 흐름을 시장이 그리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월가 IB들의 시선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S&P 500 지수가 하루 변동폭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미 대선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한 조정 국면 영역을 하루 만에 벗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뉴욕 증시를 억누르며 이번 주 급락장을 촉발한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월가에서는 연간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전반적인 시장의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표를 들여다보면요. S&P 500이 8월 이후에 최장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 IB들은 앞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쪽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S&P 500의 구성 종목의 시총 합계가 19일 대비 3주 사이에 5조 달러가량이 증발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S&P 500이 10% 이상 하락한 이후에 주가 등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서 체리냉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계열을 조금 다르게 살펴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와 없었던 해를 좀 나눠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이후에 S&P 500이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21차례였는데요. 그 가운데 침체가 없었던 해가
14차례였고 침체로 이어졌던 것은 7차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침체가 없었던 사례를 비교를 한다면 향후 12개월 평균치로는 12%가량의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10%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이 골드만삭스의 그래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월가에서는 연간 EPS 추정치를 조금 내려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규모가 크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가 가능하고요. 골드만삭스 연간 목표치 6,200포인트로 내려잡았고 야데니에서는 연말 목표치를 6,400포인트로 하향 조정하긴 했는데 현재 대비로는 14% 그래도 올라설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가 내에서 상세한 코멘트들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펜하이머는 그동안 S&P 500 지수의 연간 전망치를 가장 높게 올려잡으면서 상당히 불리시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 7,100포인트 재확인한다라는 코멘트를 존 스톨츠퍼스가 내놨고요. 그리고 해외보다 미국 주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증시 부양을 위한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풋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락이 끝난 것은 아니나 5,300포인트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강력한 매수 기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슨 그룹 2차 대전 이후에 S&P 500이 48번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단 12번만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25%만 하락장으로 전환됐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코멘트들이 월가 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표는 상당히 건강하지 못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3개월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3월 57.9포인트로 2월의 64.7포인트보다 크게 낮아진 데다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9%로 2월 대비 0.6%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뚝 떨어진 반면에 물가에 대한 걱정은 쑥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소비자 심리 지수일 테고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이 그래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60포인트대에서 57.9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기대지수도 하락, 현황지수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에서 10년 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역시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이렇게 기대 심리 자체는 낮게 나오고 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만 해도 금리 경로가 연간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만큼 금리 경로를 가파르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였는데요. 3월 7일 기준으로는 연준이 그래도 연말까지 2번에서 3번까지는 금리 인하 경로를 밟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준이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는지 특히 이번 주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UBS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 FOMC 프리뷰 의견을 내놨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기관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이 합쳐져서 관망 기조를 보일 이번 FOMC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UBS에서는 결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를 좀 차근차근 바라보고 정책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내놓은 파월 의장의 의견대로 후행적 반응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간 정책금리 수정 여부, 장기 경제 전망에 대한 상향 여부, 금리 인상 옵션에 대한 고려 여부는 우리가 키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일단 파월 풋, 연준 입장에서 증시 부양을 가능하게 할 만한
코멘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 중심의 기자회견이 될 텐데 매파적인 서프라이즈는 좀 유의하자라는 코멘트도 나와 있는 만큼 이번 주 FOMC 주시해 보시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GTC 2025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시장의 가장 종목별로 주요한 데이터는 엔비디아 GTC 2025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17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되는데 젠슨 황 CEO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7일에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를 엽니다. 올해 GTC에선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물리, AI, 자율적으로 복합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둘째 날인 현지 시간 18일로 예정된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로 차세대 GPU 시리즈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GTC 2025 결국에 세션 카탈로그에 언급된 AI, 양자, 로봇, 의료, 에이전트 AI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상세하게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블랙웰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코멘트를 통해서 내놨기 때문에 GB300이라던가 B300 신제품 공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주목도가 높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 일정이 포함되는가일 겁니다. 신제품의 출시 시기가 어느 정도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매출에 그리고 엔비디아의 기술력도 한 번 더 반증을 해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생산 일정이 과연 젠슨 황 CEO의 입에서 흘러나오는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AI 서버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냉각 장치를 돌릴 것인가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행 방식 도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언급 가능성 지켜보시고요. 차세대 AI 칩 플랫폼도 공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좀 시장의 이목도가 높습니다. 베라 루빈의 최초 공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GTC 2025에서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